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피니트 플레인 컨덕터 옆에 있는 포인트 차지 때문에 생기는 포텐셜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린 펑션 적용해서 해봤죠. 앞에 계수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그거만 빼뜨렸고 나머지는 뭐 똑같아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포텐셜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 앞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적분 로, 그 다음에 그린 함수, 그리고 이제 여기 4파이분의 1 적분 서피스 라운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로가 로 x가 그냥 로 x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제 q 델타 함수 x 빼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로 했더라? AX로 했나? 기억이 안 나네. 포인트 차지가 거리 A에 이렇게 있는 X 방향으로. 이 문제였죠? 이게 컨덕터. 그라운드에서 컨덕터. 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하고 이 방정식 그리고 그린 함수 이 세 개만 있으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거 하다가 지난 시간에 멈췄는데, 이 그린 함수는 이 바운더리 때문에 결정되는 거고, 이 경우에 그린 함수는 이 점전화 있을 때 이 점전화와 여기에 이제 이미지 마이너스 q가 거리 똑같이 떨어진 점에 마이너스 a 위치에 이미지 차지가 이렇게 있는 경우의 포텐셜과 똑같은 형태의 그린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린 함수는 x 빼기 ax 1 빼기 x 더하기 ax 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쏘리. 이 자리가 AX가 아니고 X 프라임. X 프라임이 없을 뻔했죠. X 프라임이 없으면 안 되니까 X 프라임이 있어야 되겠죠. X 프라임은 그 그린 함수에서는 어딘지 모르고 이게 대칭이라는. 근데 이 그린 함수를 자세히 보면은 이게 보면 이 X와 X 프라임이 지금 대칭 관계예요. 바꿔도 똑같죠? 지금 그게 이제 그린 함수의 일반적인 성질인데, X 프라임이나 그린 함수는 이걸 바꿔도 X 프라임 X나 같아야 돼요. 시메트릭 해야 돼. 근데 그 특징 만족해야 되겠죠? 좀 전에 제가 쓴 거는 순간 틀린 거지. 포텐셜 쓸 때 쓴 거고, 그린 함수는 X와 X 프라임을 바꿔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필요하고, 오케이, 이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투입하면 되는데, 첫 번째에다 투입하면은, 첫 번째 거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그 다음에 Q 밖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함수랑 얘랑 곱할 거니까, 이게 X죠. 로가 지금 X 프라임으로 바뀔 거니까, 이거 프라임으로 미리 바꿔놓을까요? 그러면은 적분 델타 X 프라임 빼기 AX 나누기 X 빼기 X 프라임 절대값 빼기 델타
x 프라임 빼기 ax x 더하기 x 프라임 이걸 적분하는 거니까요. 소스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그런데 이 첫 번째 델타 함수는 x 프라임이 ax다 그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바로 x 빼기 여기다 ax 집어넣으면 되니까 ax 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놈도 x 프라임이 ax다 그거니까 x 더하기 ax 이렇게 나오겠죠. 점전화에 의한 포텐셜, 원래 전화, 이미지 전화. 그 포텐셜 형태 바로 된다는 거 알겠죠? 적분해서 이렇게 적분까지 하면 델타 함수니까 적분하면이죠. 적분까지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점전화와 이미지 전화에 의한 포텐셜 됐어요. 두 번째 놈, 요 놈인데 요 놈은 계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포텐셜이 0이거든. 이게 0이잖아. 그래서 이걸 계산 안 해도 돼. 이거 계산해야 되면 귀찮을 뻔했는데 이거를 노멀 프라임 방향에 대해서 요 그린 함수를 미분해야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만약 이게 뭐 이런 플레인 바운더리인데 여기에 유한한 포텐셜이 주어졌다. 그럼 이거 계산해야 될 판이죠. 상당히 귀찮을 뻔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런 플레인 바운더리의 경우에는 그런 괴로운 문제는 없어. 이유는 뭐 당연하죠. 그건 콘스턴트 애디티브이기 때문에 콘스턴트만큼 더해져 있는 건 전체를 같이 빼도 되거든. 무한 평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가 유한하다면 무슨 짓을 할 수 있어요. 포텐셜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한데 이게 무한 평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떤 파이나이트한 포텐셜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콘스턴트를 똑같이 빼면 되기 때문에 얘는 플레인 바운더리일 때는 항상 포텐셜이 0이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간단히 끝났어요. 그래서 이 포텐셜이 4파 엡실론 제로 분의 q x 빼기 ax 분의 1 빼기 x 더하기 ax 분의 1로 나오죠. 물론 우리는 이미지 차지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린 함수를 유도했어요. 그린 함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이미지 메소드를 생각한 거지. 그런데 앞으로는 뭐 여기다 전화를 몇 개 더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전화가 뭐 몇 개 더 들어가도 그거는 이제 로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린 함수는 안 바뀌어요. 그린 함수는 바운더리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화 분포를 우리가 바꿔도 같은 그린 함수를 사용해서 똑같은 경계에 대해서 항상 계산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레슨인 거죠. 오케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하던 거고요. 이 시간에 이제 스페리컬 바운더리로 넘어가 볼게요. 스페리컬 바운더리들은 좀 더 이제 다양한데 가장 간단한 것은 이제 그라운디드 컨덕팅 스피어. 그라운디드 컨덕팅 스피어가 있고 그라운디드 뭐 반지름 A라고 하고요. 좌표 적당히 잡고요. 바깥쪽에 전화가 하나 있다. 이런 문제죠. 얘 컨덕팅 스피어고 반지름 A고 뭐 반지름 A로 했나? A로 했네. 오케이, A로 하고요.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이제 잭슨의 노테이션인데 잭슨이 노테이션을 x 벡터, y 벡터를 x축 벡터, y축 벡터로 안 쓰고 임의의 벡터를 쓸 때도 x 벡터, y 벡터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잭슨은 여기서 이 리얼 차지가 놓인 위치를 y 벡터라고 그냥 해버렸어요. 이거 y 벡터야. 조금 거시기 한데 여기까지 이 벡터가 y 벡터예요. 그렇게 뭐 잭슨 노테이션이니까 이 노테이션을 마음에 심히 안 들지만 이 노테이션 바꾸면 책을 다시 써야 될 판이야. 저자의 권리죠. 꼬우면 네가 책을 쓰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남의 논문 읽을 때 노테이션이 내 입맛에 안 맞을 거예요. 꼬우면 본인이 논문을 쓰던가 이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노테이션이 마음에 안 들면 죄다 자기 마음대로 고치면 돼요. 남의 걸 따라가려면 그 노테이션을 마음에 안 들어도 억셉트하는 수밖에 없어. 조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y 좌표에 있다, y포트에 있다. 저는 이렇게 써놓을게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얘가 y축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좌표가 그냥 y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컨덕팅 스피어 문제에서는 이미지 차지가 어디 생기는지 우리가 학부 때 배워서 알아요. 어디 생기죠? 도체 안쪽에 어디 생기겠죠, 그죠? 여기쯤에 어디 있을 거예요. 이미지 차지 메소드를 한다면 이걸 우리가 Q 프라임이라고 부르고 Q 프라임의 좌표를 우리가 뭐 Y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Y 프라임은 여기까지 거리 Y 분의 A의 제곱이다. 이런 거 뭐 기억나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Q 프라임의 크기는 달라진다. 마이너스 y분의 a q다. 학부 때 이게 했을 거라고. 학부 때 안 했다면 불행한 거고요. 불운한 거예요. 다시 공부를 해야 될 파니까. 제가 이거를 해주기는 좀 힘들거든. 이거 할 수는 있지만 이 경계 조건을 만족시켜서 이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 반지름 A에서 포텐셜이 A가 되도록 0이 되도록 이 바운더리 컨디션 이걸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이걸 만족시키고 나면 저절로 이제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차지, 이미지 차지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제가 틀렸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맞죠? 마이너스 y 프라임. 오케이, 쏘리 y 프라임. y가 아니라 y 프라임. 이거를 소스가 놓인 y 프라임. y 프라임이죠. y 프라임. y인가 y 근데 노트가 지금 내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쓰여 있네. y 맞는데 왜 y 프라임 내가 생각했었지? y 맞을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왜 헷갈리는지 나도 이제 알겠어요. 좀 이따 이걸 바꿀 거거든. 소스가 있는 위치를 프라임, 필드 포인트를 unprimed 코디네이트를 쓸 거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다 프라임이 될 판이죠. 일단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포텐셜의 해는 4파 엡실론 제로 분의 Q1 쓰고 전하 Q는 필드 포인트를 X라고 하면은 X 빼기 Y 벡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리얼 차지. 그 다음에 플러스 Q 프라임은 X 빼기 Y분의 A의 제곱 Y 벡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Q 프라임은 얘예요. 이게 이제 스페리컬한 컨덕팅 스피어 바깥쪽에 전하 Q가 있을 때의 포텐셜이죠. 이게 학부 때 한 거고 노테이션만 조금 학부 때 이거 R 프라임 이렇게 했을 텐데 막 그렇게 노테이션이 좀 X, Y 이렇게 돼서 약간 혼란스럽게 돼 있는 거고요. 좋아요. 근데 요거 벡터잖아. 벡터. 왜? 잠깐만. Y 방향해야 되겠네. 그렇지. 단위가 그러면 크기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지? 미안. 고마워요. 틀릴 뻔했지. y분의 a 제곱이 크기고 방향이 y 방향 이렇게 되겠지. 앞에 것도 같이 고쳤을까? 이게 헷갈리니까 y 방향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게 또 헷갈려. y 방향이 x, y의 y 이걸 왜 y 벡터라고 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x, y, g의 그 y 아니에요. 지금 그냥 x1, x2 이렇게 그냥 임의의 벡터를 요 방향 벡터를 그냥 y 벡터라고 해버렸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다 됐고 우리가 여기서 그린 함수를 끄집어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 포인트 차지 인피니트 플레인 컨덕터 주변에 포인트 차지에서도 했던 것처럼 전하하고 이 단위만 밖으로 다 빼버리면 뭔가 될 것 같다는 걸 우리가 알죠. 이렇게 빼버리면 이게 x 빼기 y 분의 1 그다음에 여기는 원래 q 프라임 마이너스 y 분의 a니까 마이너스 a
오버 y 분자 x 빼기 a 제곱 오버 y 이 꼴인데 이 모양이 아마 그린 함수일 것이다. 근데 이 경우는 디리클렛 그린 함수냐 노인만 그린이냐. 디리클렛이죠. 바운더리에서의 포텐셜 값이 정해져 있잖아. 포텐셜 값이 콘스턴트. 디리클렛 바운더리니까 이걸로부터 GD를 구할 수 있다. 이게 GD라는 뜻은 아니고 GD는 X 프라임의 함수로 쓰여져야 되겠는데 이건 지금 그렇지 않잖아. X 프라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차분히 바꿔야죠. 그래서 이걸 XX 프라임으로 바꾸면 제가 책의 순서랑 약간 다르게 가기 시작하는데 이걸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X 빼기 X 프라임 분의 1. 요게 지금 YY 프라임이라는 게 X 프라임 좌표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A 나누기 요 X 프라임의 크기 그게 Y니까 이게 이제 X 프라임 나누기 X 빼기 Y분의 A의 제곱 X Y가 아니지. X지. X분의 X 프라임의 X 방향이니까 Y, X의 제곱, X 프라임의 제곱 분의 X 프라임 벡터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그죠? 그러면 단위가 맞죠? X 단위 제곱했고 됐다. 이렇게 잡으면 이걸 이제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점프한 거 없죠? 요 놈을 이걸 X 프라임으로 바꿔야 된다. 열심히 바꾼 거죠. 쟤를 X 프라임 바꾸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 체크해 볼 것이 이게 대칭인가? 딱 보기에도 대칭이 아닌 것처럼 보이네? X 있고, 그죠? 대칭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그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대칭일까 아닐까? 심플 퀘스천. 대칭이에요. 바꿔보면 알아. 이걸 바꾸면 요거를 통째로 이리 옮겨야 되겠죠? 그럼 이게 분자로 가겠죠? 분자 분모가 뒤집히겠죠? 이게 대칭이에요. 그래서 그건 안 해봐도 되고, 이게 이 상황에서의 그린 함수예요. 그리고 얘는 저절로 요 놈은 서피스에서 0이 돼요. 요 서피스는 스피어죠. 스피어 표면에서 GD는 저절로 0이 돼요. 반지름 A, X나 X 프라임의 크기가 반지름 A가 돼버리면 요 왼쪽 항과 오른쪽 항이 크기가 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서로 캔슬 아웃 되게 돼 있어. 이것도 엇보기는 안 보이지만 한두 줄 해보면 금방 해볼 수 있어요. 저절로 0이 되니까 디리클렛 바운더리 조건을 만족해. 완벽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린 함수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 함수는 경계에만 의존해야 되니까 여기엔 전하가 없잖아요. 전하가 들어있지 않다고. 그 다음에 x와 x 프라임 임의의 좌표로 갈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 문제를 이걸 바꾸려면 전하 분포를 로라는 함수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에 맞는 로는 뭐냐? 리얼 차지만 넣어야 돼요. 이미지너리 차지 넣으면 안 된다. Q X 빼기 Y 이거지 뭐. 예. 이거 좀 너무 거시기 하니까 이게 소스 코디네이터라고 생각해서 프라임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는 곧 Y 전하가 Y 좌표에 있다. 이거를 요 그린 함수에 집어넣으면은 요 포텐셜이 나올 판이야. 해봐야 되겠죠? 믿음이 안 가잖아. 해봐야 되잖아. 해봅시다.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적분 로 그죠? x 프라임 그린 함수 x 프라임 볼륨 적분
그 다음에 빼기 4파이분의 1. 4파이분의 1은 맞죠? 빼기 맞지? 4파이분의 1 서피스 5 인테그럴 볼륨 포텐셜 그린 함수의 미분 노멀 방향 n 프라임 방향 같은 그린 함수 gd라고 바꿀게요. 이건 면적 적분 이거 하면 되죠. 근데 이 경우 똑같죠? 포텐셜 제로잖아 이 문제는.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린 함수의 노멀 컴포넌트 방향의 미분을 할 필요 없어. 이 미분 하려면 상당히 귀찮을 텐데 안 해도 돼. 적어도 이 문제는. 왜냐면 포텐셜 값이 0일 거니까. 여기 포텐셜 0이잖아. 반지름 A에서 0이잖아. 네. 서피스에서 0이니까 두 번째 항이 필요 없어요. 첫 번째 항만 하면 되니까 앞에 거랑 거의 똑같아. 이거 델타 펑션 이거 집어넣으면은 그냥 눈에 보일 거 이제 그냥 바로 계산할게요. 분의 1 한 다음에 첫 번째는 Q 이거 뭐야? 누가 있다고 썼어? Q 델타인데 Q 가로 열고 이렇게 썼네. Q 델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잘못 썼죠. 델타 함수죠. Q 분자에 나오고 분모는 X 빼기 그 Y 프라임이 X 프라임이 Y가 돼야 되는 거니까 X 빼기 Y 첫 번째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빼기 오케이 Q는 똑같이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A 오버 X 프라임인데 X 프라임이 곧 Y다. 그 다음에 여기는 X 빼기 A의 제곱 나누기 X 프라임이 곧 Y다. X 프라임 방향이 곧 Y 방향이죠. 됐잖아. 똑같죠? 선생님 치사하게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다 옮겨 쓴 거 아니에요. 옮겨 쓴 거 아니에요. 계산 다시 했다. 다시 한 거 맞죠? 믿어주세요. 이걸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한 거야. 이게 그린 함수 메소드예요. 별로 머리 쓸 게 없죠? 그린 함수 주어지고 전화 밀도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계적인 계산인데 델타 함수기 때문에 뭐 계산할 것도 별로 없어요. 델타 함수 적분하면 그냥 뻥 튀어나오니까. 이게 있었다면 골치 아플 뻔했지. 이게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지. 다음에 이게 있어요. 다음에 이게 서피스 차지 덴시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포텐셜이 존재하면 이 값이 유한한 값을 가지게 돼요. 이게 서피스 차지에 해당하니까. 그럼 이제 바로 이 다음에 나와요. 오케이.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서피스 차지 이야기도 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합시다. 여기 좀 지우고요. 요 그린 함수 좀 지우고 좀 큰 지우개가 필요한데 한 번에 좀 그린 함수 방법을 좀 지우고 학부 때 했겠지만 서피스 차지는 기억이 안 날 테니까 이미지 메소드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했다고 해봐요. 이미지 메소드로 포텐셜을 구했어. 이미지 메소드로 포텐셜 구하고 나서 우리가 인듀스드 서피스 차지를 구해봅시다. 정확한 덴시티죠. 시그마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얘는 뭐죠? 지금 경계가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가 반지름 A9고요. 여기 내부 1이라고 할까요? 바깥쪽을 2라고 할까요? 노멀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경계 조건이 어떻게 되죠? N 도트 E2 빼기 E1 이퀄 시그마 오버 입실론 제로. 이게 경계 조건이죠? 여기서 N이 지금 레디얼 방향. 그러니까 이게 이제 E2N 빼기 E1N 이렇게 쓸게요. 일단 이퀄 시그마 오버 입실론 제로인데 이 내부 전기장 0이죠? 도체니까. 그래서 바깥쪽 그러니까 경계 바로 바깥쪽에서 노멀 방향으로 향하는 전기장. 그게 곧 전압 밀도 나누기 입실론 제로니까
놈이 바로 그 유도되는 전류고 이 책에서는 프라임이라고 기호를 쓰고 있고요. 그럼 얘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E2N 바로 바깥쪽에서 전기장이니까 전기장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고 파이는 우리가 구해놨고요. 이게 바깥쪽에서의 전기 포텐셜이죠. 그러니까 이걸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추어서 구하면 되고 노멀 방향이 지금 이 방향에서 노멀 방향이 뭐 저 벡터를 지금 여기서는 x라고 쓰고 있으니까 이미의 필드 포인트를 x로 또 쓰고 있어요. 여기 필드 포인트 전 p 필드 포인트까지 좌표로 x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이제 x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E2n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x 방향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니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라운드 파이 라운드 x죠. 그러면 여기다 쓰면 마이너스 붙이고 라운드 파이 라운드 x 이걸 계산하면 서피스 차지 덴시티가 나오겠죠.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어디서? 반지름 A에서 x가 A일 때 이 계산도 조금 귀찮겠죠. 이거 보면 얘는 x의 함수이긴 하지만 절대값 들어있고 막 복잡 벡터니까 복잡해요. 해봐야 되는데 해보기를 강력히 권해요. 해봐야 돼요. 제가 뭐 과제를 제출받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못하기 쉽거든. 간단한 계산인데 쉽지 않기 때문에 해보라고 할 때도 있고 여기 칠판에 써주기에는 마치 그게 이제 밥알 세서 떠먹여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 무슨 교육이냐 이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해보라고 내가 말해보고 싶어. 그건 해봐야 되는 이슈예요. 계산하면은 답만 일단 쓸게요. 4파 입실론 4파 a 제곱 a 나누기 y 맞이고 1 빼기 a 제곱 오버 y 제곱 분모가 좀 거대한데 뭐의 2분의 3승이에요? 이거가 1 더하기 a의 제곱 y의 제곱 빼기 2a 오버 y 그다음에 코사인 감마가 들어가요. 감마는 요 사이 각도지. 이 사이 각도가 감마예요. 소스가 있는 차지가 있는 위치와 필드 포인트 사이의 각도 그거 들어가요. 간단하진 않겠죠? 좀 해봐야 되겠지, 이제. 여기서 요 x 방향과 y 방향의 사이 각도 이게 이제 코사인 감마가 되는 거죠. 자,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 전화 밀도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보다시피 앵글의 함수죠. 코사인 감마가 들어있으니까요. 위치별로 달라요. 필드 포인트가 어디냐? 같은 방향일 때, 반대 방향일 때 부호가 달라지고요. 가까우면 코사인 함수니까 쭉 변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각도의 함수란 말이에요. 이게 시그마 프라임이 감마의 함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트리비얼하지는 않아요. 대략은 보이죠. 여기 Q가 있으면 이쪽에는 그거의 반대 극성. 이게 만약 플러스라면 얘가 만약 플러스 차지라면 이쪽에 마이너스 차지가 가장 많이 모이겠구나. 인듀스 되겠고 인듀스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원래 넷 제로여야 되니까 포텐셜 제로여야 되니까 반대 극성이 이쪽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이렇게 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그라운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플러스 차지들이 이리 줄줄 새 나가도 되거든. 플러스 차지들이 이리 줄줄 빠져나가도 돼. 그러면 네트가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는 거야.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얘는 인듀스 차지 덴시티가 다 합쳤을 때 제로가 안 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선이 바깥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땅으로 이어버렸잖아. 번개 맞으면 전하가 밑으로 새잖아. 땅으로.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다면 이 마이너스 플러스 합쳐서 넷 차지가 제로가 돼야 된다. 스피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전선이 연결됐기 때문에 항상 꼬우면 얘가 빠져나가 버리는 수가 있어.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양전하가 막 압박을 하니까 너 저리 가 그럴 거 아니야. 얘한테 청력, 그죠? 얘한테 인력 끌어당기고 어트랙티브 포스 이쪽은 리펄시브 포스니까 이쪽으로 나가버리겠지. 아마도 흘러나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요. 시그마 프라임을 요 서피스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이게 0이 안 돼요. 0이 안 되는데 뭐가 되는지는 알아. 이게 Q 프라임이 돼요. 이미지 차지 밸류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서피스 차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차지를 이미지 차지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미지 차지는 밖에서 봤을 때 점전화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밖에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That's imagination이란 말이에요. imaginary 차지인 거야. 근데 실제는 in reality 그 이미지 차지는 서피스 차지로 존재한 거죠. 그래서 얘가 얘랑 같아요. 얘는 real induced charge죠. 얘가 리얼리티고 얘는 imaginary한 상황이란 말이죠. 오케이? 근데 이거 당연해요. 그러나 이게 당연하냐고 이게 계산해봤어? 이거 적분해봤어? 당연해? 해봐야 되겠죠, 이것도. 이거 해봐야 돼. 학부 때도 했을 테지만 해봐야 된다는 게 해봐야 된다는 게 막 쌓이죠. 해봐야 되는 거 해봐야 돼요. 안 해보면 평생 몰라. 해보면 어찌 알 수도. 그래서 마이너스 AQ 오버 Y 이런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거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은 여기 서피스 요거 감마의 함수로 이걸 써야 되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구면좌표계니까 뭐 그죠? 예, 이건 사인 감마, D 감마, D 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면 돼요. A 제곱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면 되겠죠. 이게 감마가 지금 세타 학부 때 단어로는 세타 역할이니까요.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요것이 D 오메가잖아. 프라임 뭐 붙일까? 굳이 뭐 붙인다면 붙이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파이는 시메트릭하니까 2파이 바로 적분되고 사인 감마, D 감마에서 적분하면 되는 여기 코사인 감마 있으니까 코사인 감마를 뭘로 치환해가지고 뮤 이딴 걸로 치환해가지고 이렇게 꾸역꾸역 하면은 적분이 되죠.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적분하는 형태로 적분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학부 때 하나 이게 첫 번째 학부 때도 하던 거고 두 번째 학부 때는 잘 안 하지만 해봐야 되는 이슈는 포스 힘이 작용해요. 왜냐하면 얘도 리얼 차지고 리얼 차지가 여기 또 있잖아. 얘도 리얼 차지고 리얼 차지 둘이 힘을 작용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힘은 학부 때도 해봤지만 굳이 뭐 이렇게 서피스 차지 가지고 계산하면 귀찮기만 하고 여기 점전화 있고 여기 점전화 있는데 요 사이 거리 이렇게 딱 재갖고 계산하는 게 쉽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인력이겠네, 그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힘의 크기는 QQ 프라임 한 다음에 거리는 4파 입실론 제로 분의 1 앞으로 빼고 거리는 뭐 Y와 Y 프라임의 좌표 다 아니까 거리의 제곱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이 경우는 항상 always attractive force, attractive force가 되죠. 왜냐하면 둘이 반대 극선이니까 Q와 Q 프라임이 반대 극선이기 때문에 크기는 이렇고 방향은 항상 attractive. 그래서 가까이 가면 더 세게 당기게 되겠죠. 멀리 있을 때는 약하게 당기고 가까이 가면 더 그래서 가까이 가면 툭 갖다 붙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라운드 컨덕팅 스피어 문제는 대략 뭐 이 정도에 이제 아는 거, 그다음 새로 해야 되는 거, 뭐 그림 함수. 이건 옛날에 학부 때 여러분들 했던 것들이에요. 지금 노테이션만 약간 바뀌었던 거야. 자, 한 칸 더 가봅시다. 이번에는 charged insulated and conducting sphere. charged, insulated, and conducting sphere. 이 문제는 앞에 문제랑 비슷하지만 달라요. 여기에는
전화 Q를 또 Y라는 포인트에 놓긴 똑같이 놓을 건데 좌표 이렇게 잡고요. 반지름 A고 다 똑같은데 문제 이게 인슐레이티드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 그라운드 이게 아니에요. 그죠? 허공에 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인슐레이티드를 다른 말로 이걸 플로팅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이거를 플로팅 떠 있다. 다시 말하면 V가 0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 전위가 바닥에 떠 있다. 0이다. 땅을 영전위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접지, earth ground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영전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보다 떠 있다. 이 공이 지금 허공에 떠 있다. 떠 있고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얘가 전위를 가질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려운 건데 이게 차지제야. 이게 애초에 전화가 있었다 이 뜻이죠. 그 차지는 얼마라고 할까? Q라고 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라지 Q 이렇게 잡읍시다. 차지 이게 라지 Q의 네트 차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이제 주어진 문제예요. 컨덕팅 스피어는 똑같은 거고. 그러면 앞에 문제랑 비슷해. 이것도 학부 때 했던 거야. 학부 때 여기까지 나와. 그런데 이게 이제 달라진 면이 몇 개 있으니까 그걸 차분히 고려해야 되죠. 접지 문제는 없기 때문에 포텐셜은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판이에요. 표면에서의 포텐셜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전하 분포, 이미지 차지를 어디다 놔야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차징돼 있는 이 넷 차지 Q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넷 차지 Q를 어디다 놔야지 얘가 그러니까 외부 전화가 없을 때도 넷 차지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물론 외부 전화가 오면 이 넷 차지들이 재배치를 하긴 하겠지만 애초에 있었던 오리지널한 그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구대칭이니까 대칭적으로 분포했겠죠. 근데 구대칭에서 표면에 똑같은 밀도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밖에서 봤을 때는 점전화가 센터에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게 표면에 고르게 있는 거랑 점전화가 센터에 있는 거나 그거는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어차피 이미지 차지인 거야. 내부의 상황, 실제 리얼 차지는 서피스에만 존재하지만 우리가 밖에서 보는 이미지네이션에서는 센터에 이미지 차지가 있구나. 센터에 라지 Q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돼요. 이건 하나의 이미지 차지예요. In reality, 걔들은 서피스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하겠죠. 그러나 밖에서 볼 때는 센터에 라지 Q가 하나 있는 거가 요 차징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컨덕팅 스피어 파트를 해볼까요? 컨덕팅 스피어 파트는 여기까지가 Y니까 여기다가 Q 프라임 잡아서 그죠? 그 Q 프라임의 크기가 마이너스 Y분의 A Q가 되도록 Y 프라임의 크기가 A의 제곱 오버 Y가 되도록 잡으면 이 표면에 영전위를 만들 수 있다. 그죠? 이게 앞에 했던 거잖아요. 이것과 이거를 더하면 되죠. 얘도 이미지 차지인데 이걸 뭐 퍼스트라고 할까요? 퍼스트 이미지너리 차지가 필요하고 세컨드 이미지 차지가 필요하다. 퍼스트 차지는 포텐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마치 접지 문제처럼. 왜 제로해야 되냐? 제로가 기준점이니까 제로를 쉽게 가자고. 그냥 어렵게 가지 말고 0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 차지를 넣자 이 말이죠. 그러면 0에서부터 얘가 포텐셜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 올라온 것은 얘 때문에 올라오겠지. 4파 입실론 제로 A분의 Q만큼의 포텐셜이 서피스 차징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경계 조건은 더 이상 만족되진 않죠. 얘 때문에 방해가 받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걸 셋업할 때는 이게 대칭 위치에 컨덕팅 스피어 표면에서 이 라지 Q가 없었다면 이 조건은 만족되는 거니까 이 두 개 상황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전자기 문제는 리니어잖아. 전하 분포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걸 더하면 되거든. 그거에 의한 필드들을 더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애디티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charged insulated conducting sphere 문제는 기본적으로 conducting grounded sphere 문제와 charging 문제를 리니어 슈퍼포지션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두 개를 더하면 돼요. 그러면 포텐셜은 바로 우리가 답을 쓸 수가 있죠. 4파입실론0분의 1 Q X 빼기 Y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리얼 차지, 그 다음에 이미너리 차지는 더하기 Q 프라임 X 빼기 A의 제곱 오버 Y의 제곱 Y 벡터 뭐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센터에 있는 이건 X분의 라지 Q 이렇게 하면 되겠나? 근데 여기서 잠깐 조심해야죠. 이 라지 Q라고 딱 쓸 때 잠깐 머뭇거려야 돼. 내 차지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 가우스 법칙 써보면 가우스 법칙은 전하가 시메트릭하든 시메트릭하지 않든 안에 있는 가우스 서피스 내부에 들어가 있는 총전하가 잡히잖아요. 이 총전하가 라지 Q 더하기 Q 프라임이 돼버리잖아. 그럼 안 되죠? 왜 안 돼? Q 프라임은 애초에 없었던 놈이잖아. 차징된 것은 라지 Q라고 차징된 거. 그러면 그걸 그만큼 빼줘야 되겠지. Q 프라임을 빼줘야 되겠지. 그래야지 합쳐서 내 차지가 라지 Q가 되도록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Q 프라임 맞죠? 이게 지금 음수니까 부호가 다 헷갈려. 마이너스 A 오버 Y Q니까 그죠? 얘는 양수가 이게 양수죠. 얘는 라지 Q 더하기 AQ 오버 Y가 되죠. 이렇게 되겠어요. 됐죠? 됐어요? 가로를 안 닫았네? 가로 여기 가로 닫고. 그래서 포텐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라지 Q의 극성을 우리가 모르지만 양전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만약 이것도 양전하고 라지 Q도 양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황이 좀 복잡해져요. 그러면 얘는 Q 프라임 음전하고 얘는 어트랙티브 포스를 작용할 거고 얘 둘이는 리펄시브 포스를 작용할 거거든. 그러면 이 전하는 가까이 와야 되나 멀어져야 되나? 되게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 상황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포스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포스 이 전하가 받는 힘 포스를 계산하면 포스는 QE 그죠? 1Q라고 쓸게요. 점전하 Q에 작용한 힘을 계산한 다음에 Q인데 이 필드는 자기 자신에 의한 거 쓰면 안 되죠. 그죠? 자기 자신에 의한 거 쓰면 안 돼. 이거 조심해야 되죠. 이거 자기 자신이잖아. 자기 자신이 주는 포텐셜. 이거 미분해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셀프 인터랙션이에요. 그럼 무한대 나오게 돼 있어 무조건. 무한대 넣고 시작하는 거야. 시가 안에 무한대가 딱 들어있으면 그건 그냥 무조건 무한대예요. 다른 거 파이나이트한 거 더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 필드는 by others지. 글씨가 갑자기 안 써지냐. Q 프라임과 프로젝터가 가끔 이게 데드 스팟이 잘 안 써지는 포지션이 있더라고. Q 프라임과 라지 Q 마이너스 Q 프라임 요놈들이죠. 요놈들에 의한 이 필드만 써야 되지. 그래야지 그게 제대로 계산되는 거지. 그걸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4파입실론 제로분의 1. 첫 번째는 Q하고 뭐 라지 Q 마이너스 Q 프라임하고 요 둘 사이의 거리는 X 그죠? Y 거리의 제곱 Y 제곱 해결했고 이건 상식적이죠. 얘랑 요 사이 거리가 Y니까. 두 번째 얘는 Q와 Q 프라임 사이 거리는 Y 빼기 Y 프라임이죠. 그건 더하기 Q 프라임은 Y 빼기 Y 프라임의 절대값의 제곱. 뭐 Y 프라임에 숫자 넣어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어요. 이거죠.
방향은 y 방향. y 방향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포스인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 if large Q same sign이면 같은 둘 다 포지티브든 뭐 네거티브든 그렇게 하면은 이 힘이 0이 되는 위치가 존재해요. 힘이 0이 되는 위치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A 더하기 2분의 1 스몰 q 나누기 라지 q라는 포지션이 돼요. 반지름 A보다 약간 큰 지점이 되겠죠. 이것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DIY, do it yourself 문제예요. 같은 사인이면 도체공에 가까운 어떤 지점에 힘이 0의 위치가 존재한다. 근데 그 힘이 0의 위치가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움일까? 언스테이블 이퀄리브리움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당연히 언스테이블 이퀄리브리움 포인트예요. 얘는 언스테이블 무슨 이야기냐면 도체공에 가까이에 그 반경이 있는데 그 반경 바깥에 있으면 청력이야. 그 반경 안쪽에 있으면 인력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그 반경이에요. 도체공에 요 점전화 Q가 밖에서 가까이 올 때는 여기까지 청력이 주로 작용돼. 멀리서 보면요. 근데 여기 딱 이 점에서 순간 힘이 0이 됐다가 그 선을 넘어가면 안쪽으로 막 끌려가요. 노 리턴이야. 그래서 도체에 탁 들러붙어야 되겠죠. 이게 클래시컬한 워크 펑션의 모델이에요. 금속 바로 옆에 전자가 갔을 때 지금 들러붙는 상황만 생각하지만 반대로 여기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는 전자 한 개를 여기서 떼어낸다. 이게 그 워크 펑션의 개념이잖아. 워크 펑션 알다시피 양자역학 H바가 필요하고 그죠? 빛이 광전 효과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냈기 때문에 빛이 필요했는데 지금 이건 빛도 없고 떼어내는데 이거 뭐 빛이 쳐낸다는 그런 프로세스는 없어요. 떼어내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필요할까 그것만.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계산해봐서 계산값이 그럴 듯하냐? 뭐 실제 매터가 다 스피어냐? 플레인도 있는데 사각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뭐 디테일들이 있죠. 잘 맞을 거냐? 뭐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컨셉은 비슷하다. 가까이에서 떼어내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건 서피스에 이미지 차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건 같은 컨셉이거든요. 도체 바다에서 전화 하나 떼어내기 위해서는 이 도체 바다 속에 이 떼어낸 전하의 이미지 차지가 남게 되거든. 그 떼어낸 전하의 이미지 차지는 반대 극성이고 어트랙티브거든. 가까이 있을 때는 어트랙티브예요. 멀리 가면 청력이 되지. 이 전하의 바다가 같은 부호니까 멀리 가면 청력, 가까이에서 어트랙티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컨셉이에요. 그래서 클래시컬한 워크 펑션의 컨셉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오케이. 지금 이제 이 문제 실컷했는데 이 문제도 그린 함수 메소드로 해봐야 되겠죠. 이 문제를 그린 함수 메소드로 해봅시다. 내가 지금 노트 순서를 마구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게 조금 나도 정신산란하긴 한데 이 문제를 그린 함수 메소드로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다 지우고 다시 해야 되겠죠. 이 문제를 그린 함수 메소드로 한다면 그린 함수가 필요한데 그린 함수는 바운더리가 안 바뀌었잖아요. 똑같을 거예요. 앞에 컨덕팅 그라운디드 스피어 문제랑 다를 이유가 없죠. 바운더리 똑같잖아. 그래서 same GD를 사용한다. 그라운디드 스피어 컨덕팅 그라운드 컨덕팅 스피어랑 똑같은 걸 사용한다. 이건 당연히 쉽고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바뀌었냐? 전하 밀도도 사실 똑같아요. 얘도 똑같아. same
얘도 똑같은 걸 사용하겠죠. 왜냐면 전화도 똑같은 데 있으니까. 바깥쪽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쪽 전화는 우리가 전화 밀도 안 쓴다. 이 바깥쪽 공간, 우리가 좀 이 프리스페이스 쪽에서 그린하우스 메소드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Q 델타 X 빼기 Y 이렇게 쓸 거예요. 똑같잖아, 얘도. 그럼 뭐가 바뀌었냐? 다른 점만 우리가 포착해야 되겠지. 다른 점은 뭐냐면 서피스에서의 포텐셜이에요. 포텐셜. 반지름 A에서 포텐셜. 이게 앞에 문제에서는 제로였거든. 근데 이 문제는 제로가 아니잖아. 이게 넌제로야. 이게 과연 얼마냐? 얼마겠어? 이걸만 알면 되는데 얼마일 것 같아? 여기 점전화 모델로 하면 라지 Q, 그다음에 스몰 Q가 있으니까 이 둘 더해진 거, 그죠? 넷 차지 Q, 넷 차지 Q, 넷 차진 Q잖아, 그죠? 그놈이죠. 뭐 넷 차지가 Q라고? 넷 차지 Q 아니지? 왜냐면 이게 맞아. 나도 막 헷갈렸네. 소위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게 4파 입실론 제로 x분의 라지 q냐 또는 q 라지 q 마이너스 q 프라임이냐. 어느 쪽이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쪽이면 좋겠죠? 아니야, 이거 틀렸어요. 얘에 써야 돼.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요 라지 Q만 쓰면요. 라지 Q만 써서 요 서피스의 포텐셜을 만들어 버리면 그 서피스 포텐셜에 요 Q 프라임이 전혀 기여하지 않게 돼. 근데 그 Q 프라임이 지금 그럼 존재할 데가 없잖아. Q 프라임이 전혀 없어. 요게 그라운딩 돼 있는 컨덕팅 스피어랑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린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Q 프라임이 존재하는 걸로 밖에서는 보여야 돼요. 밖에서는 지금 우리는 요 바깥쪽 공간, 이 그린 함수 메소드를 적용하는 이 공간에서 보기에는 저 내부엔 Q 프라임이 존재해야 돼요. 라지 Q도 존재해야 돼. 그러면 그거 둘을 뺀 요 Q 빼기 Q 프라임이라는 이미지 차지가 센터에 있는 거니까 걔가 여기다가 포텐셜을 줘야죠. 라지 Q가 여기다 주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 보면 얘가 서피스의 포텐셜 주는 거야. 요 Q 프라임은 뭐하냐? Q 프라임이 주는 포텐셜은 여기에 제로가 돼. 요 표면에서 그라운드 표면에서 볼티지를 제로로 만드는데 이미 사용됐어요. Q 프라임은.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사용하면 안 돼. 다시 또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번 쓴 거를 그 이펙트를 빼버리면 곤란해. 그래서 이 밑에 거 써야 돼요.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생각을 조금 해보면, 좀만 해보면 된다. 그래서 다 됐어. 이게 요 다른 점만 생각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포텐셜을 계산하면 볼륨 텀 있을 거고요. 로 G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 텀 있을 텐데 이 경우가 이제 디리클렛 그린인지 노이만 그린인지 뭐 일단 당연히 디리클렛 그린이죠. 콘스턴트한 포텐셜이 주어졌으니까 콘스턴트 할 테니까 도체니까 디리클렛 그린일 텐데 디리클렛 그린이니까 그냥 그것만 쓸게요. 귀찮게 두항 쓰지 말고. 그래서 빼기 4파이분의 1 서피스에서 포텐셜 밸류 x 프라임이죠. 그다음 라운드 G, 라운드 N 프라임, dA 프라임. 이건 볼륨 적분, 이건 서피스 적분. 근데 이 첫 번째 항은 얘가 델타 함수고 똑같으니까 이건 뭐 쉬워요. 첫 번째 것은 4파 엡실론 제로 분의 1 Q가 X 빼기
y 좌표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 차지가 더하기 q 프라임으로 쓸게요. x 빼기 a 제곱 오버 y 제곱 y 벡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지? 오케이, 그거죠. 라지 Q는 여기에 바깥에 보기에 센터에 있는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오죠. 그린함수 항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두 항밖에 없고 됐고, 이 그린함수를 쓰면은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센터에 있는 이 이미지 차지에 의한 역할이 여기에서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0이 아니에요. 이 포텐셜 값을 먼저 써야 되고, 이 서피스에서 포텐셜 값을 우리가 지금 계산해 놨죠. 이게 얘죠. 얘고, 얘도 계산해야 돼. 이제 얘도 계산해야 돼요. 여기 x가 a일 때, 반지름 a일 때니까요. x가 a일 때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얘도 계산해야 돼요. 근데 얘는 시간이 지금 조금 있으니까 해볼까 말까. 우리가 45분이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10분이면 할 수 있는데, 일단 답을 먼저 적어놓고 하는 게 좋겠지. 답을 먼저 적어놓고 하면은, 하여튼 이건 상수니까, 이거는 뭐 상수니까 적분 밖으로 뺀다고 하면, 이 적분을 이제 다 한, 여기까지, 뭐 마이너스까지 다 한 값이 뭐가 되냐면, 이게 q 나누기 q 프라임 나누기 4파 입실론 제로 a가 돼요. a라는 게 뭐, a라는 게 뭐지? 지금 x의 오케이, 이거죠. 4파 a가 돼요. 그래서 어떤 상수값이 돼. 상수만큼 포텐셜이 지금 여기에 더해지게 돼요. 근데 그거 하려면 요 라운드 n 프라임을 해야 되니까 그걸 먼저 좀 계산을 좀 하러 갑시다. 페이지 바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라운드 n 프라임이란 값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n 프라임이 뭐냐면 지금 소스 코디네이트가 x 프라임일 때 x 프라임 방향, 이 x 프라임 방향이잖아요. x 프라임 방향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마이너스 라운드 g 라운드 x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될 거고, g라는 함수를 x와 x 프라임의 함수로 우리가 먼저 써야 되고, 다시 리캡을 하면은 gd가 x 빼기 x 프라임 절대값 분의 1 빼기 a 오버 x 프라임 나누기 x 빼기 a의 제곱 x 프라임의 제곱 x 프라임 벡터, 이 꼴이니까 이거를 여기 프라임 x 제곱 x 프라임의 제곱 2x 프라임 코사인 감마, 이거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빼기 a 오버 x 프라임 곱하기 x 제곱 x 프라임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이걸 하나로 묶었으면 하나로 묶었을게요. 귀찮으니까. x 제곱 x 프라임의 제곱 a의 제곱 2x x 프라임 코사인 감마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되니까 얘를 이제 미분하면 되죠. x 프라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되고요. 첫 번째 항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밖으로 빼고 마이너스 2분의 1승 앞으로 빼고 x의 제곱 x 프라임의 제곱
2x 프라임 코사인 감마 마이너스 2분의 3승 안에 건 미분해야죠. 안에 걸 x 프라임에 대해서 미분하면 2x 프라임 빼기 2x 코사인 감마. 두 번째 항 미분하면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승 앞으로 빠지고 x의 제곱, x 프라임의 제곱 오버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2x x 프라임 코사인 감마 마이너스 2분의 3승 안에 거 미분 2x의 제곱 x 프라임 오버 a 빼기 2x 코사인 감마 가로 닫고 이렇게 되죠.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거를 뒤에 있는 뒤에 있는 가로를 보고서 얘들 기준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좀 쉬울 텐데 여기서 x 프라임이 지금 a예요. 이게 여기서 서피스 x 프라임이 a인 데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니까 x 프라임의 크기가 a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x 제곱 빼기 a의 제곱 정리를 두 번에 걸쳐서 많이 했는데 내가 좀 생략하고 있어. 생략하면은 이렇게 돼요. 제곱 a의 제곱 빼기 2ax 코사인 감마의 2분의 3승 이 분모로 가게 되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라운드 x 프라임을 이렇게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랑 포텐셜이랑 곱해서 적분을 하는데 여기서 라운드 n 프라임이랑 곱해서 이게 면적 적분을 하잖아요. 서피스에서 이 연산이 있는데 이 연산을 하면은 여기서 좀 전에 했지만 얘가 a의 제곱 d 오메가고 그럼 이게 a의 제곱 사인 세타 프라임 d 세타 프라임 d 파이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러면은 요 계산이 마이너스 a의 제곱 여기 있는 a 제곱 그 다음에 저기 분모에 있는 a 분자에 있는 x의 제곱 빼기 a 제곱 쓰고요. 그 다음에 적분 안에 분자는 이제 다 사라졌고 x 밖으로 빠지면 되니까 a 여기 사인 세타 프라임 d 세타 프라임 x의 제곱 a의 제곱 2ax 코사인 감마 2분의 3승 세타 프라임이니까 0부터 파이 그 다음에 파이에 대한 적분은 뭐 2파이 바로 적분해 버리죠. 적분 d파이 2파이 밖으로 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얘는 코사인 감마인데 이게 세타 프라임에 대한 적분이에요. 이것도 좀 해야 되겠죠. 코사인 감마 이거 코사인 감마 입체각 지금 여기 그 점전화가 있는 위치가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이고요. 필드 포인트가 세타 파이거든요. 요 사이각도가 감마죠. 그래서 요거는 코사인 감마는 코사인 세타 프라임 더하기 사인 세타 프라임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빼기 파이 프라임 이렇게 돼요. 요건 요 릴레이션 그냥 사용할게요. 요건 해봐도 좋은데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것이므로 외우는 것이 더 속편할 것이다. 이 그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세타 파이,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이럴 때 두 위치 사이의 각도 코사인 앵글은 이와 같이 표현돼요. 이걸 사용해서 이 분모에 이걸 집어넣고 연산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2분밖에 없네. 이거를 오케이 빨리 합시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필드 포인트를 모든 세타 파이에 대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필드 포인트를 x축이라고 내가 잡아도 되잖아. 아무 상관없잖아. 필드 포인트는. 그래서 세타하고 파이를 0으로 잡아. 다시 말해 x축으로 필드 포인트가 놓였다 이렇게 잡은 거고.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대폭 쉬워지죠. 이거 1 되고 이거 0 되고 그죠? 간단. 세타 파이 그렇죠? 그러면 코사인 감마가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 돼요. 간단히. 그래서 요 조건이 간단해지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저 계산이 2파이 앞으로 빠지고 마이너스 1에서 1 d뮤 x의 제곱 a의 제곱 2ax 뮤의 2분의 3승 이런 적분이 되죠. 그래서 뮤를 지금 코사인 세타 프라임으로 치환한 거죠. 여기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요 2파이 여기다 붙일까? 여기서부터 요만큼 적분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적분은 이제 할 수 있는 적분이에요. 할 수 있는 적분이고 학부 때도 했고 그래서 요거의 요 놈의 부정 적분이 뭐냐면 오케이 이게 뭐냐면 x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2ax 뮤의 2분의 1승을 ax로 나눈 거 이거죠. ex 이렇게 돼서 2파이 여기서 이제 뮤를 마이너스 1에서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이걸 계산하면 2파이 ax x 빼기 a의 절대값분의 1 빼기 x 더하기 a의 절대값분의 1 이렇게 되죠. 주의할 점은 x가 a보다 크다. 바깥쪽 아웃사이드 지금 아웃사이드 솔루션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간단히 둘 다 절대값도 양수로 빠지고 정리하면은 이게 4파이 나누기 x의 제곱 빼기 a의 제곱꼴이 돼요. 그걸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x의 제곱 a 그래서 정리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남고 4파이 남고 분자에 a 남고 분모에 x 하나 남겠죠. 이렇게 돼요. 4파이 a 나누기 x가 돼. 점전화에 의한 포텐셜처럼 보이나요 이제? 이 앞에 페이지에 잠깐 돌아가 볼까? 앞에 페이지에 잠깐 돌아가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였냐면 요걸 지금 한 거야. 여기다 콘스턴트 곱하면 돼. 여기 지금 콘스턴트 있고 요 부분을 우리가 했어요. 적분 요만큼을 우리가 했으니까 요 콘스턴트가 빼고 이게 4파이 마이너스 4파이 a 나누기 x라는 걸 우리가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됐겠죠? 이제 점전화에 의한 포텐셜 요 센터에 있는 요 놈에 의한 포텐셜 값을 우리가 구한 거죠. 그린하우스 메소드로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려면 이런 경우, 그러니까 포텐셜이 0이 아닌 경우에는 그린하우스의 노멀 컴포넌트, 다시 말하면 서피스 차지에 대응하는 것을 계산을 해야 돼. 근데 그 과정이 조금 귀찮지. 입체각이고 세타와 세타 프라임, 파이와 파이 프라임이 나오니까 조금 귀찮지만 할 수는 있다.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래서 요항 다 계산한 것이 요 값이 돼요. 한번 팔로우를 해봐야 되겠죠?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수고. 여기까지.